안녕하세요. 정교한 과학탐구 최재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랑 신소재 활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뭐까지 배웠냐면 초전도체까지 배웠거든. 자, 이제 액정이라는 걸 하나 배워볼 거야. 자, 액정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자, 핸드폰 화면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LCD죠. 자, 이 액정은 LCD에 사용되는 자,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활용되는 기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정은 아주 가늘고 긴 분자들이 자,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자,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띈다는 얘기는 결국 고체와 액체의 자, 무슨 성질을 갖는 거냐면 중간 성질을 갖는 거야. 자, 고체와 액체의 중간 성질을 가진 거며 자, 이게 아주 가늘고 긴 분자들이 자,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다가 약간은 흐르는 성질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액정 분자들은 자, 부분적인 인력을 자, 고체처럼 단단한 인력을 갖고 있지 않고 자, 부분적인 인력을 갖고 있으며 자, 전압. 자, 이 전기력이라고 하는 공간 또는 전압이 걸렸을 때 그 전압에 따라 자, 분자 배열이 이 액정 분자 배열이 규칙적인 형태로 그리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배열되는 자, 규칙적 배열성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액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압에 따라 분자 배열이 달라진다. 자, 이렇게 분자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자, 이게 중요해. 분자 배열이 달라지게 되면 자, 빛의 투과성이 달라져. 빛이 통과하는 정도의 양이 달라져서 자, 빛의 투과성이 달라진다 라는 걸 하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에 반응하는 성질이 있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분자 배열이 바뀌는데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전압을 걸었을 때 분자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면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빛의 투과성이 달라져서 주로 영상 표현 장치에 많이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는 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전자계산기 첫 번째 전자계산기와 온도계의 그 표시창 있잖아. 왜 그래갖고 왜 우리 온도계나 전자계산기 같은 경우에 자, 까만색 글자들이 액정 하얀 회색의 표면에 자, 까만색 글자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자, 그걸 우리가 액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계산기와 온도계의 표시창, 그 다음에 자동차에 길 안내기 등과 같은 자, 정보 표시 장치, 그리고 휴대전화의 화면,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의 화면, 그 다음에 고화질 테레비, 그래서 LCD를 이용해서 자, 테레비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모니터들도 전부 다 액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액정의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서는 전압이 걸려 있지 않아.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야. 자, 액정에 전압이 걸린 상태. 자, 이렇게 전압이 걸리게 되면 이런 액정 분자들의 분자 배열이 자, 매우 규칙적이 됩니다. 그러면 앞에 빛을 통과하는 판이 있는데 자, 우리가 수직평광, 수평평광 굳이 고민할 필요 없어. 자, 이렇게 간단하게 외워봅시다. 그냥 분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이 되면 자, 분자 배열이 전압이 걸렸을 때 분자 배열이 자, 매우 규칙적이 되면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빛이 돌아오는 광원이 생기는데요. 자, 이 광원에서 빛이 들어가서 자, 이 편광판을 통과하는데 자, 이렇게 편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자, 앞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는 편광판이고 자, 그 다음에 뒤쪽에는 수평으로 되어 있는 편광판인데 자, 편광은 빛이 한쪽으로만 진동하는 빛을 편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수직으로 진동하는 편광판을 통과했는데 자, 그 다음 편광판은 앞에 수평으로 진동하는 빛만 통과시킬 수 있게 만들었대. 그러면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이 무슨 편광판을 만나면 수평 편광판을 만나면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그래서 전압이 액정 내에서 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는 자, 액정 분자를 통과한 빛이 수직 편광판은 통과하는데 무슨 편광판은 통과 못해? 수평 편광판을 통과하지 못해서 자, 빛이 자, 뭐 되는 현상? 차단되는 현상.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자, 빛이 차단된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압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를 따지면 걸리지 않았을 때
자,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일단 여기에 수직 평광판이 있고, 자, 여기에는 무슨 평광판이 있냐면 수평 평광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빛이 들어가서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액정 분자들이 지 멋대로 일정한 방향이 아니라 지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배열되어 있어. 그러면 이 수직 편광, 자,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이 이 액정 분자들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뭐래? 충돌을 하면서 빛이 어떻게 돼? 수직에서 점점 뭘로? 수평으로 이렇게 비틀어져 갖고, 자, 여기쯤에 올 때는 무슨 진동을 하는? 수평 진동을 하는 빛으로 바뀌어서 무슨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수평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는 거야. 아, 그래서 자, 이렇게 전압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수직 편광판과 수평 편광판을 다 통과하기 때문에 빛이 자, 편광판을 모두 뭐 할 수 있다? 통과할 수 있어서, 자, 빛이 차단되는 정도가 달라져.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공간 내에, 자, 전압을 걸어주고 전압을 걸어주지 않는 공간을 따로 개별적으로 만들었다면 전압이 걸린 쪽은 빛이 그대로 통과하고 전압이 걸리지 않은 쪽은 빛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빛의 양을 조절하거나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을 구현할 수 있는 영상 표현 장치를 이 액정을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너무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자, 만약에 이 문제, 자, 액정의, 자, 구동 원리 또는 액정에 나타나는 작동 원리를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낸다고 생각을 하면, 자,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는 빛이 통과하지 못한다. 근데 전압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빛이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전압이 걸린 상태에서는 액정의 분자 배열이 매우 규칙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자, 전압이 걸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 액정의 분자 배열이 매우 불규칙하게 나타난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명확하게 보시면 되고, 자, 액정이 어떤 부분에서 활용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액정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핀하고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나올 거야. 그럼, 자,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많이 봤지? 자,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있는 막대 자석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N극, S극이 정리되어 있잖아. 그런데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다. 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자석들 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자석에 비해서 아주 자기력이 또는 자력이 매우 강력하게 나타나는 자석을, 자, 우리는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하고, 자, 여러분들 완구에도 되게 많이 쓰이죠. 완구. 그래서 자석을 이용해서 뭐 붙여서 만드는, 작동되는 또는 붙여서 만드는 뭐 조립식이라든가 아니면 블럭 같은 것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자,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안에 자석이 들어있는데 그 자석이 대부분 네오디움 자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고가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일단 자석을 만든 철 원자 사이에 네오디움이라고 하는 원소를 첨가하고, 자, 여기 이제 원자번 5번인 붕소를 첨가할 거야. 그래서 철 원자 내에 네오디뮴과, 자, 붕소를 첨가해서 만든, 자, 일반적인 자석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한 자석을, 자, 우리는 네오디뮴 자석이라고 합니다. 자, 발음 잘해야 돼요. 발음이 후졌죠? 어쩔 수 없어. 옛날 사람이라. 자, 그럼 이런 강력한 자석은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자, 정보 기록 장치인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헤드를 작동시키는 장치가 바로 이 네오디뮴 자석입니다. 자, 그리고 고출력, 작지만 출력이 매우 커서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고출력 소형 스피커라든가, 자, 그 다음에 회전장치지, 아주 강력한 전자석을 필요로 하는 강력 모터에, 자, 이런 네오디뮴 자석이 사용된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더 복잡하게 알 필요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다. 자, 요거는 조금 자세하게 갑시다. 자, 그래핀도 마찬가지고 탄소 나노 튜브도 마찬가지고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어.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자, 동소체는 자, 한 종류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대신에 결합 구조가 달라. 자, 성질이 다른 호돈소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동소체라고 해. 조금 어려운 부분까지 갔어. 그래서 그래핀도 뭐로 이루어져 있고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탄소 나노 튜브도 뭐로만 이루어져 있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둘 다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성질이 조금 달라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어쨌든 탄소 원자들끼리 무슨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 우리 앞에서 배웠죠.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애들인데요. 자, 이 탄소 원자가, 자,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가 탄소 원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 탄소 원자끼리 공유 결합을 이루면서 자, 육각형의 벌집 모양을 이루고 있는 얇은 판을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원자가 육각형 벌집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 탄소 원자끼리 어쨌든 무슨 결합을 하고 있고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 요게 얇은 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 얇은 판의 두께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는 탄소 원자 한 개씩 쭉 연결해서 얇은 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가 탄소 원자 한 개의 원자 크기의 두께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얇은 게 아니라 매우 얇다야. 매우 얇다. 두께가 원자 하나의 크기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얇은 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는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래핀은 있잖아. 그래핀은 자, 전기 전도성이 매우 커. 자, 일반적인 금속에 비해서 전기 전도성이 크고, 자, 열도 전달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열 전도성도 매우 크고요. 그리고 아주 단단해. 아주 단단해서 강철보다 강도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아, 그러면 얘는 얇고 전기 전도성도 크고 열도 잘 전달하는데 굉장히 단단해.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굉장히 잘 휘어져. 단단하지만 유연성, 탄성이 굉장히 좋아서 자, 유연성이 있어서 자, 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얇다고 그랬지. 자, 원자 하나의 크기 정도의 두께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 근데 우리 원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판인데 얇아? 그리고 굉장히 투명해. 왜? 두께가 얇아서 우리 눈에 원자 자체가 안 보여. 그래서 얇고 아주 얇고 투명해서 그리고 자, 단단하지만 유연성이 있어서 자, 잘 휘어지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잘 휘어지는 성질. 그래서 이런 그래핀을 이용을 할 때, 자, 그래핀을 이용할 때, 자, 휘어질 수 있는 영상 표현 장치라고 한다면 뭐 휘어지는 모니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휘어지는 모니터. 자, 일반적인 표면은 딱딱하게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구부리거나 아니면 아예 모처럼 말 수 있게, 롤처럼 말 수 있게 만들어지는 자,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또는 휘어지는 영상 표현 장치 등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래핀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의복형, 목을 입을 수 있어. 자, 여기다가 만약에 자판 같은 거 아니면 모니터 같은 거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 뭐 이건 미래에서 나타나는 기술이긴 하지만 그래서 의복형 컴퓨터. 자,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질 반도체들은 일반적으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와 다른 그래핀을 이용한 차세대 신소재형 반도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자,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우리 미래의 자, 반도체들은 보통 그래핀으로 만들어지는 반도체. 그러면 열 전도성도 훨씬 더 크고 단단해서 파손되지 않고 자,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휘어지는 반도체도 생각해보면 만들 수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자, 이런 걸 우리가 그래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도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결론은 그래핀이 이렇게 많은 거야. 아주 얇지만 그래핀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래서 그래핀이 원통형 튜브로 말려 있는 자, 무슨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관의 구조, 튜브잖아. 튜브니까 자, 관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름이 엄청 작아.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나노미터 단위의 아주 지름이 작은 얇은 관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탄소 나노튜브라고 생각하고 그래핀을 동그랗게 말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매우 뛰어나고 자, 이것도 강철보다 강도가 강해서 아주 단단한 긴 관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를 얇은 관을 어딘가 다른 데다 삽입을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얘가 강도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이 물질 자체의 전기 전도성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아주 얇은 관을 만들고 싶을 때 주로 이 탄소 나노튜브를 사용을 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어. 유연성에 대한 부분은 언급되지 않지. 그래서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부분은 유연성은 언급하지 마시고요. 자, 유연성에 대한 부분. 단단하지만 유연성을 갖고 있다. 탄성이 좋다라는 말이 나오려면 그래핀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탄소 나노튜브는 전자현미경에 자, 첨단현미경이라는 게 이제 전자현미경이겠죠. 자, 전자현미경의 바늘 같은 탐침이 뭐냐면 바늘이야. 지침은 가리켜주는 부분들. 그래서 전자현미경의 탐침 그리고 이런 탄소 나노튜브는 굉장히 가늘기 때문에 금속과 금속 원자 사이에 끼워 넣을 수 있어. 또는 세라믹이라고 해서 이제 도자기 같은 것들이지. 자, 너무 가늘어. 그러니까 원자 사이 공간에 끼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금속이나 세라믹과 같은 도자기에 섞어서 아주 단단하게 강도를 높인 복합 재료 등에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이 탄소 나노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는 둘 다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얇은 판 모양이다. 아주 단단하다. 투명하다.
단단한데 휘어지기 쉽다. 자, 그 다음에 탄소 나노튜브는 그래핀을 만 거다. 아주 얇은 관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노미터 단위의 지름을 갖고 있는 아주 얇은 관이다.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도성이 크다. 강철보다 강도가 단단하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그래핀과 탄소 나노튜브에 대한 특성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런 자 신소재들은 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지만 자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자연계에도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동물의 행동 특성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동물이나 식물이 갖고 있는 몸의 구조적 특성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행동, 구조 그리고 몸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생명체의 행동이랑 구조 그리고 특성 등을 모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형태로 바꿔낸 신소재들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독고마리 열매 선생님도 본 적은 없어. 자, 그 다음에 홍합의 족사. 자, 족사란 얘기는 홍합의 다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홍합의 다리 부분. 그 다음에 연잎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나뭇잎인데 연꽃이라는 게 있고 그 연꽃의 나뭇잎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독고마리 열매는 갈고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한 번 이 갈고리가 탁 걸려가고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 그 원리를 이용한 게 우리 찍찍이 알지? 찍찍이. 벨크로 테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옷에도 많이 붙어 있고 행사장 같은 데 가게 되면 그러니까 광고판 같은 거 천으로 된 거 붙일 때 벨크로 테이프 붙은 다음에 찍찍찍 붙여가고 띄었다 붙였다 쉽게 할 수 있게 찌찌찌찌 하는 거 있잖아. 그치? 그래서 벨크로 테이프는 그냥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찍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찍이. 또 그렇다고 문제에서 독고마리 열매를 이용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는 무엇인가라고 썼을 때 벨크로 테이프라고 안 쓰고 또 찍찍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족사라는 게 뭐냐면 홍합은 사실 굉장히 파도가 거센 바위에 붙어 있어. 왜냐면 얘네가 그냥 누구나 쉽게 딸 수 있는 곳에 붙어 있으면 사람이랑 동물들이 다 따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지네들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는 아주 거친 파도가 치는 바위 틈들에 붙어 사는데 파도가 아주 세게 왔는데 얘네들이 바위에 붙어 있다가 파도 맞아가지고 어떻게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얘네들은 그 바위에 아주 강력하게 붙기 위해서 자 홍합 발 밑에서 뭐가 나오냐면 접착제가 나오는데 이게 단백질로 돼 있어.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단백질계 접착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합은 자 접착 단백질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자 젖은 바위에 붙어 있는데도 자 강한 파도의 충격을 이겨내면서도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 홍합의 족사에서 분비되는 접착 단백질을 추출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만들어낸 게 자 수중 접착제.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안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속에서 어떤 두 물체를 붙이기 위해서 접착제를 쓰는데 생각해봐. 일반 본드는 물속에서 붙어 안 붙어? 안 붙지. 근데 홍합 족사에서 분비되는 자 접착 단백질을 붙이게 되면 물속에서도 자 접착 효과가 매우 큰 자 수중 접착제를 만들 수 있고 자 이게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인체에 써도 크게 무해하지 않대요. 그래서 의료용 생체 접착제. 자 수술한 다음에 그 수술 부위를 접착제에 붙여놓으면 꼬매는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또는 간단하게 봉합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연잎 표면은 자 우리 자동차 세차할 때 많이 쓰는데 자 연잎 표면에는 뭐 나노미터 아까 얘기했지 아주 작지만 자 나노미터 크기의 돌기들이 있어서 물이 자 나뭇잎 표면에 흡수되지 못하고 물이 또로록 표면을 따라 어떻게 돼? 흘러내리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게 연잎 효과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잎이 물에 젖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자 표면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이 차에 쉽게 뭐하지 못하게 묻지 않도록 자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라는 얘기는 연잎 효과를 이용해서 도장 표면을 뭐 해주는 거야? 페인트를 칠해주는 거지. 자 요즘에 유리도 비가 오면 자 유리에 물이 묻지 않고 유리 표면을 따라서 또로록 흘러내려갖고 비가 내리지만 유리창 표면에는 물기가 전혀 없는 유리창도 있는데 이게 연잎 효과를 이용한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세정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세정제 뭐 유리창 표면을 닦는 거나 선생님이 특정 브랜드는 언급하면 안 되지만 자 광고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세차가 필요 없는 자동차라든가 여기 나왔네 유리 코팅제 비가 와도 유리에 물이 묻지 않고 다 흘러내려요 옆으로. 그리고 자 방수가 되는 옷. 자 방수가 되는 옷은 자 옷 표면을 연잎처럼 만들어내면 뭐가 오더라도 비가 오더라도 이 옷 표면에 물이 묻지 않고 그냥 흘러내려 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자 이런 걸 우리가 연잎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선생님은
본 적은 없어요. 자, 이 개코 도마뱀 발바닥에도 아주 미세한 잔털들이 나 있는데 이런 잔털들이 자, 그 매끄러운 표면에 있는 아주 좁은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고 붙게 되면 잘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래서 자,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에는 아주 작은 미세한 선모가 뭐냐 잔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모가 나 있어서 나무나 벽에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졌다, 자,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서 도마뱀이 그냥 맨 벽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도마뱀 발바닥에 있는 자, 이런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코 도마뱀의 특성, 모양을 이용한 개코 테이프, 그리고 의료용 패치라는 게 뭐냐면 자, 몸에 붙이는 패치 같은 거 있지. 뭐 파스도 일종의 패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코 테이프나 의료용 패치 같은 게 사용되는 게 개코 도마뱀의 발바닥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자, 제일 많이 보는 거 거미줄인데, 거미줄은 뭐지? 자, 거미줄 굉장히 얇죠. 그런데 얘는 탄성도 되게 좋고 실제로 아주 단단해요. 자, 만약에 강철을 거미줄 두께의 두께로 얇게 뽑았다고 생각하면 강도는 거미줄의 강도가 강철줄의 강도보다 더 세요. 근데 강철은 두꺼우니까 강도가 센 거지, 만약에 거미줄 정도의 굵기로 만약에 강철 실을 뽑았다고 생각하면 거미줄의 강도가 강철 실의 강도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미줄은 매우 가늘지만 강철보다 강도가 강하고 신축성이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신축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할 때 자, 여러분들 영화에서 많이 보면 방탄복 있지. 총알 맞아도 총이 뚫리지 않는 거. 옛날에는 여기다 모래나 솜을 두툼하게 집어넣거나 아니면 탄성이 좋아갖고 총알을 튕겨낼 수 있는 재질을 넣는데 자, 요즘에는 이 거미줄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탄복이라든가 자, 우리 힘줄이 만약에 끊어졌을 때 인공적으로 뭐를 넣어주면 거미줄의 원리를 이용한 힘줄을 넣어주면 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인공 힘줄에 사용될 수 있고 낙하산 끊어지면 안 되잖아. 강도가 매우 커야 되니까 낙하산의 재료로 자, 이 거미줄을 이용한 특성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상어 비늘이 나오는데 이 상어 비늘은 그냥 상어가 물속에서 저항 없이 잘 헤엄친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어가 물에 대한 저항을 매우 작게 받기 때문에 코 아래에 부드러운 돌기가 있어서 물과의 저항을 줄인다. 그러면 상어 비늘을 활용한 수영복. 그러면 수영복을 입고 물속에 들어서 수영할 때 물의 저항이 적어지니까 수영 선수들의 기록이 매우 좋아지겠죠. 옛날에 우리나라 가장 마린보이 박태환 씨가 전신 수영복을 입고서 수영을 해서 기록이 단축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선생님 기억에는 나중에 전신 수영복을 입다가 위통은 벗고 아래쪽만 수영복을 입었는데 이 아래쪽 수영복도 상어 비늘을 이용한 수영복으로 아마 사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전신 수영복이란 말이 나오면 상어 비늘이 물에 대한 저항을 매우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물속에서도 진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모르포나비라는 게 있는데 자, 이 모르포나비는 보통 우리가 색을 가지려면 뭐가 있으면 색소가 있어야 돼. 근데 자, 이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색소가 없는데도 무슨 색을 띌 수 있냐면 푸른색을 띌 수 있어. 자, 이게 빛의 투과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날개에 얇은 막이 여러 층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이건 사실 간섭이라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간섭이라는 걸 배우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모르포나비의 날개의 특성을 이용해서 염색하지 않고 자, 빛에 의해서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수 섬유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이 섬유 같은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깔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자, 요즘엔 보니까 좋은 고급 자동차들, 프리미엄 자동차들 중에는 표면을 이런 모르포나비의 원리를 이용해서 햇빛이 반사되는 또는 내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자동차 색깔이 조금씩 달라지게 보이게 하는 그런 도장면도 있더라고. 자, 이런 거 나오면 모르포나비의 날개에서 나타나는 색소 없이 색을 띠는 현상이구나. 따라서 이렇게 염색하지 않고도 색을 나타낼 수 있는 특수 섬유다라는 말이 나오면 모르포나비를 활용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 더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보통 헬리콥터에서 나타나는 그 헬리콥터의 회전력은 잠자리 날개를 통해서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자, 그거까지 참고적으로 하시면 이게 생활 속에서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신소재의 특성, 그리고 신소재의 종류, 그 다음 신소재의 활용까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게 통합과학 전체 1단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복습 충분히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